여기 이제 다니 캘리포니아라고 레드 칠리 페퍼스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캘리포니아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캘리포니케이션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이 노래에서는 자기네들이 영향받았었던 옛날부터 영향받았던 어떤 장르, 팀, 시대에 대해서 곡을 분장이랑 스타일들을 쭉 해가지고 시대와 장르에 좀 트리뷰트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되게 코믹하게 만든 건데 레드 칠리 페퍼스 정도의 위상에 있는 밴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놀랍습니다. 아이슬란드 뭐 공연 보면 10만 명 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팀이 이런 장난처럼 할 수 있다는 이런 좀 엉덩이 가벼운 거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일단 이 팀의 음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잡탕 그렇죠. 다 섞여 있다라는 거고 데니는 이제 여자의 이름인데 네. 5, 60년대에 태어난 여성이 여러 가지 네.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도 그 안에서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데니라는 여자를 락앤롤의 네. 은유적인 표현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 비디오도 한 60년대 락앤롤부터 네. 90년대 얼터너티브까지 쭉 그렇죠, 지나온 과정을 보여주니까 락 음악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라는 그렇죠. 걸 비디오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비디오죠. 그렇죠. 정말 전 양반들이 지금 이제 환갑이거든요. 기타리스트만 빼놓고는 환갑인데 작년에 나온 앨범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몸이 얼마나 좋냐. 몸이 저 때보다 더 좋아요 지금 아, 환갑이 유지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락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토크 키워드로 저희서 6개 정도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비틀즈를 모른다면 락을 논하지 말라.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회의가 낳은 포크록의 밥 딜런. 1960년대 히피 문화를 대표하는 도어스의 짐 모리슨과 지미 핸드릭스. 격동의 60년대 말을 장식한 우드스톡 페스티벌. 1970년대 하드록의 선두주자 하나. 레드 제플린과 디퍼플. 1980년대 락의 쇠퇴 그리고 미래의 락을 항의하자. 이끌 대안의 세력 항의하자. 얼터너티브 락. 요 6가지인데 이거는요. 항의하겠습니다. 네. 이건 하나가 1시간짜리. 이걸 다 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난 요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 같이. 이 중에서? 이거 하나씩만 선택해 주세요. PD님이 주신 주제 중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회의가 낳은 포크락의 밥 딜런 60년대 월남전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네. 대표적인 전쟁과 관련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랜만에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그 곡 있잖아.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이라는 그 거의 뭐 가장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젊은이들이 반전 데모를 할 때도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부분에 네. 물이 차 오는데 당장 헤엄치지 않으면 돌멩이처럼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변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누군가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 누군가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밥 딜런에 대해서는 딱 그 정도 얘기하고 싶네요. 밥 딜런은 저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나친 그 어떤 뭐랄까 이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된 경우도 있어요. 과대? 그러니까 과대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반전 평화를 얘기를 계속 그것만 한 건 아닌데 다른 노래들도 이제 다 그렇게 해석을 좀 많이들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만 노벨 문학상을 타잖아요 사실 안 가고 안 갔지. 안 갔지. 그래도 이게 노벨상인데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그쪽에 위원회에서 표출을 했더니 전 세계 밥 딜런 팬들이 노벨상이 너무 무리하다 지금 우리 딜런이 형한테 안 갈 수도 누가 뭐 오라가라 이것들이 미쳤나 씨.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간지였던 것 같고 오바마였나 대통령이 딜런 공연을 맨 앞에서 봤어요. 딱 내려가면서 어깨를 이렇게 툭 치고 가더라고.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자기는 격식을 차려주는 대통령이니까. 아는 척. 아는 척 툭 한번 쳐주고 가더라고. 오바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이 사람 나 아는 척 해줬다고. 그런 걸로 좀 멋진 형. 대중음악에서 그런 점은 확실히 팝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뛰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좀 시적인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뮤지션이 어떤 의도로 뭘 만들었건 간에 그렇죠.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죠. 밥 딜런인데 이 사람의 노래가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어가 좀 짧아도 몇 줄 읽어보면 맞아요. 정말 잘 쓴 가사들이 너무 많거든. 맞아요. 진짜 듣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가사들이. 그래서 몇 줄만 읽어봐도 60년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진 않았지만 대충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리라기보다는 좀 답답한 마음 같은 걸 아름답게 맞아요. 표현을 했거든. 실제로 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의 그런 가사 음. 쓰기와 어떤 곡
만드는 느낌과 창법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포크 음악을 이렇게 영향을 줬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규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들어보면 그냥 밥 딜런이야. 한국말로 하는 밥 딜런이 다 되고 싶은 거야 모두가. 여성 가수들은 조한 바이즈. 바이즈 같은 사람이 또 네. 좀 발성이나 발성이 창법에 좀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많이 줬겠지. 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시초는 밥 딜런이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색깔의 밥 딜런을 위아더 월드 가운데다 앉혀놓으니까 난 어디냐 여기는 지금 이러고. 사람이 못 웃어. 네, 뭐 영상 다시 봐봐. 그럼 들어보니까 거기 따라간 거 자체가 기적이네. 그게 기적이죠. 와준 게 고맙지. 아무리 단체 버스로 다 납치했다 하더라도 좋은 일 한다니까 또 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뽑아보실래요? 상경 있으니까는 비틀즈 그거 한번 락 음악이 과연 뭐냐에 대한 규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락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를테면 진짜 뭐 재즈다. 재즈는 퓨전 재즈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락은 아까 봤었던 그 레드 칠리 페퍼스 뮤직비디오 나온 게 다 락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드럼이 없이 기계로 드럼 비트를 쳤다. 그럼 락이 아닌가? 들국화 1집 때 표지에는 드러머가 없습니다. 주찬군이 정식 멤버가 되면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기적인 측면도 사실은 아니고 더더욱 워낙에 락은 안 죽으려고 요놈의 세포가 안 죽으려고 다른 장르들을 흡수를 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락인지도 되게 애매하고 MTV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퀸 오브 락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락을 논하지 말라는 아닌 것 같고 비틀즈는 당시에 비틀즈 시대에도 이미 엘비스 프레슬리 광빠지는 비틀즈는 완전 애새끼들이었을 거 아니야. 뭣도 모르는 애들. 비틀즈는 그냥 BTS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기네 노래 쓰고 그리고 천재인데 연주도 하고 노래도 다 하는 BTS 같은 신예들 아이돌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바꾼 게 좀 많죠. 비틀매니아라는 뭐 팬클럽부터 시작을 해서 레코딩 방식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의 스파크가 팡 터지는 것 그리고 스타 시스템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한 팀이 이렇게 아도를 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의 스파크가 터지는 시점이 있었던 주인공이니까 비틀즈가 약간 이런 대중음악의 막 위대한 모차르트로 불려지는 것이지 얘를 빼놓고는 뭐 락을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연도별 모음집이라고 해야 되나? 계단비로 네.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거. 그게 아마 2판 정도 있는 네. 건데 그거 하나 있으면 아, 다 몰았어.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맞지? 보통 빨간 거 파란 걸로 네, 그렇죠. 통하죠. 아, 그렇게? 음반점에서도. 저는 비틀즈 음반을 의외로 처음 비틀즈를 제대로 음반으로 들어본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명한 거, 예스터데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헤이주드, 맞아. 다들 예스터데이로 처음 알지. 그죠, 그거죠. 그리고 비틀즈가 멤버가 몇 명인지, 보컬이 한 명인지, 둘인지 둘인지 모르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락 밴드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내 경우에는 레드 제플린처럼 각 멤버가 막 너무 궁금하다든지 좀 그런 애정을 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 시대가 좀 나이대가 안 앞서서 맞아서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지 이제 그렇죠. 다시 개별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어. 그게 뭔가 자꾸 밴드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예스터데이 그 그게 느낌이 강해서 폴 맥카트니 영향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음. 이폴 맥카트니가 혼자서 비틀즈 이름 달고 혼자서 너무 위대한 노래들을 자기 혼자 플레이하는 노래들 막 만들어 버리니까 저는 폴 맥카트니, 존 레논이 다른 인물이었고 둘 다 노래를 한곡 따로 하고 있었고 이것도 몰랐었는데 처음에 제가 접한 음반이 비틀즈 발라드 모음집 있어요. 그 동물들 막 그림 있고 그거를 처음에 이제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 노래마다 창법이 달라서 그런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사람이 다른데. 약간 이거 어. 뭔가 좀 특이하네.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한 밴드의 보컬이 음. 곡마다 다를 수 있을 거란 상상을 못 그치, 했으니까. 어. 네. 이런 식으로 밴드 내에서 두 명의 어떤 핵심이 딱 있는 경우도 그 앞뒤로도 없었던 것 같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안 좋았죠.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안 좋더라고. 폴 맥카트니는 전교 회장이에요. 존 레논은 공부 잘하는데 저 맨 뒤에서 이거 교복 다 풀고 싸움 잘하는 애들 끌고 다니는 형 이런 느낌 안 맞죠? 이거. 그러니까 그때 존 레논이 사망했을 때 폴 맥카트니가 이제 공개석상에 네. 나오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내가 정확한 답변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별 관심 없다는 식으로 툭 치고 지나가면서 엄청 욕을 많이 네. 먹었거든. 대신에 이제 그때 아들 줄리앙 네. 레논이 데뷔할 때 네. 폴 맥카트니가 이제 줄리앙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축하하네 얘 친구야. 그 아들을 네. 통해서 존 레논의 모습에게 약간의 이제 인사 화해를 건넨 거지. 둘이 서로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었던 천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정말 경쟁을 했잖아요. 비틀즈 시대까지는 누가 곡을 쓰든 레논 앤 맥카트니로 나갔기 때문에 심지어 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헤이주드 같은 노래는
레디비 같은 노래. 예스터데이는 맥카트니 레논으로 하면 안 되냐. 순서만 진짜. 오늘 코가 no.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 와중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조지 해리슨. 왜 우리 밴드에는 이런 형이 둘이나 있는 거야 진짜. 나도 천재인데. 근데 그들이 이제 해체를 하고 나서 개인 활동을 하면서도 위대한 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거의 300곡에 달하는 곡들을 쓰고 리메이크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다 바꿔버렸는지는 진짜 지금도 근데 신기하죠. 나는 이제 화성학 전공은 아닌데 네네. 악보나 코드 진행을 보면 예. 그 굉장히 현대적인 코드 진행이 네. 그 들어보면 그런 대목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넌 다이아토닉이 들어갔든지 네네네. 뭐 뭐가 될거 데리코드가 말이에요. 들어갔든지인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거에 네. 대한 이야기 좀 듣고 나서 음악을 다시 들어보면 형 미친 거 아니야? 네, 진짜 그래요. 70년대. 예. 이를테면 아우노 홀즈앤드 같은 발랄한 곡인데 Oh yeah, I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 understand. 여기 코드가 원래는 G로 시작하니까 G, D, E 마이너, B 마이너로 가야 돼요. 그게 맞는 진행이야. 근데 거기 코드 진행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B 마이너로 가는 게 맞아. 비틀즈 빼고. 비틀즈는 B7으로 가도 돼. 비틀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줄. 근데 이제 그 그걸 보면은 그때는 인양반들이 악보도 볼 줄 몰랐고 쓸 줄은 어떤 건 몰랐고. 초창기에 데뷔할 때 흑인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 네, 그랬죠. 처음에 그때 그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 그 사람이 숙제를 줬대잖아. 매주 앨범 2장씩 듣고 노래 몇 곡씩 카피해 올 거. 근데 그때 자기들이 시내 나가서 사왔던 앨범이 거의 다 미국의 흑인 음악들 앨범이야. 그거를 이제 한번 귀로 카피를 하면서 좀 거기서도 백인 음악에 조금 단순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진행에서 좀 벗어난 흐름을 좀 많이 그쵸, 그쵸. 가져오지 않았나. 뭐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네. 있지만 이게 함부르크에서 진짜 무지막지한 그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건조하고 그때 조지 해리슨이 미성년자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쫓겨나고 미성년자 새끼를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사실 비틀즈가 정장 입기 전까지는 엘비스 프레슬리 가죽잡 전보 뭐 그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게 신의 한 수지.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야 구리게 이게 뭐야 싹 바꿔 그래갖고 이제 한 거였는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음악의 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랑 그 위에 척베리 이쪽으로 가 있어요 사실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실 슈퍼스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이런 거였고 음악적으로는 저는 그 위에 척베리나 말도 안 되는 흑인 형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했던 게 락앤롤이고 그 뒤에 백인 스타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와. 그래서 락이 됐다 롤 빼고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하거든요. 백인들이 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어쨌거나 비틀즈도 이 그 척베리부터 시작해 그 어떤 그 미친 듯한 이 그루브왕 이런 거를 많이 열심히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 레드 제플린도 그랬고 영국 전통 포크 음악, 그렇죠, 그렇죠. 민요 그걸 거기서 멜로디 라인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거든. 이게 합치면서 굉장히 묘한 음악이 나왔던 그렇죠. 거 아닌가 생각되네. 어떻게 보면 음악의 신이 진짜 있었으면 아 인간들에게 대중음악이 요때쯤에 한 번은 점프를 할 필요가 있다 했더니 뭐 나온 거가 아닐까라는 정도로 이게 좀 있죠. 비틀즈가 그 타이틀을 다 갖고 있어요. 역대 가장 돈을 많이 번 드러머는 링고 스타. 가장 많이 돈을 번 베이시스트는 폴 맥카트니. 에이 그건 반칙 아니야 막 이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본인들이 듣고 있던 곡 중에서 추천할 만한 혹시 곡이 있으시면 노래를요? 네, 한 곡씩만 좀 이런 거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저 먼저 하면 저 아까 말한 것처럼 딥퍼플로 시작했지만 레드 제플린을 좋아하게 된 거는 뭐 뒤로 몇 년 정도 숙성 과정이 그러니까 그 블루지한 느낌이 뭐라는 거를 딱 몸에 체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단순한 이런 락들이 좀 또 이게 소울이 없네 이게. 그래서 시시하고 정신이 얼빠졌네. 얼빠졌다. 얼빠졌네. 이래서 레드 제플린을 막 심취하고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탁 걸어놓고 크게 해서 막 네. 듣는 게 Since I've Been Loving You. 그 노래 좋은 노래지. 나는 또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약간 표절 시비가 있더라고 그 노래가. 레드 제플린 엄청 많지. 뭐 레드 제플린 표절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 이 레드 제플린이 이게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자. 한번 나중에 얘기하죠. 표절 한번 쫙 하죠. 아니, 너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 그 얘기도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표절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표절 당한 사람이죠. 당한 사람 피해자는 보통 쿨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속마음까지 쿨한지 그건 나중에 한번. 근데 이제 레드 제플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도얼스가 또 킹크스 노래를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대로 네. 따라했는데 공연할 때 아니, 코드 진행랑 똑같아. 그래서 음. 막 노래를 하다가 이제 Waiting for the Sun 가사를 집어넣어서 막 네. 불렀는데 객석이 몇 명만 이렇게 웃고 아무도 두 반응을 안 노래가 해요.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도얼스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사연이 있거든. 근데 찾아보면 그런 거에 밀린 케이스가 밀려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요새도 보면 죄를 져도 이 당당하면 보면 수사도 안 하고 이거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큰일 나는데. 당당하면 저는 비 오는 날 들었으면 좋겠는 노래를 뭐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프린스 노래들을 되게 느낌이 끈적끈적하고 좋잖아요. 근데 프린스의 초창기 말고 뮤지컬러지라는 노래 음반이 나왔을 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때. 프린스라는 사람의 이 자신감, 아니 어떻게 노래 제목이 뮤지컬러지, 뭐 음악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음악학이니까 이걸 듣고 공부해지더라. 이런 느낌으로 딱 냈는데 이거를 토크쇼에 라이브를 하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너무 그루브가 좋은 곡인데 맨 마지막에 빠밥 하면서 끝나는데 그때 빠밥 할 때 하기 전에 프린스는 혼자서 후주할 때 딱 춤추면서 소파 앞으로 와가지고 빠밥 할 때 딱 앉거든. 간지가 진짜 이 형 진짜 졸라 멋있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멋있지. 네, 그래서 저는 그 곡 너무 신나요. 나 모르는 노래인데 다 찾아 들어봐야 네, 되겠다. 또 신남 자체도 야 여름이다 야 떠나자 이런 신남이 아니라 진짜 약간 이게 있어서 이 노래 뮤지컬러지 뮤지컬러지. 프린스의 그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까 이제 저희가 그럼 락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딱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락은 이제 나체다. 나체.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인 락은 나체다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내가 벗은 모습을 상상하니까 굉장히 불쾌했거든. 네. 힘들어. 하지만 그것만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장르가 뭐고 스타일이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들으면 가장 원초적이다라는 기분이 드는 게 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곡을 추천하는 대신에 그냥 AC/DC의 Back in Black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태지 곡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비슷하네. 아니 서태지 이미 그거 리메이크한 거 한 거 아니야? 리메이크 했나? 락앤롤 댄스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짝퉁인지 모르겠는데 테이프가 있었거든. 네. 서태지 라이브 환상 속의 그대가 원래 원곡보다 리믹스가 좋잖아. 네.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테이프 있었는데 공연 보면 그 중간 간주 부분에 이제 이정식 씨가 네. 그 연주하는 스티비 원더의 Sir 네. Duke도 있고 네. 뭔데 거기서 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고 나서 네. 스테이지가 뭐 Back in Black 뭐 이렇게 네. 하는 그게 테이프에 들어가 어. 있었거든. 대놓고 했나? 아니 그거는 아마 작곡을 안 했을 거예요. 워낙에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만 그냥 써먹었던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그 실제로 앨범에 앨범에 있나? 있어요. 앨범에 1집 앨범에 락앤롤 댄스라는 곡에 그거 김종서가 같이 네. 했던 거죠. 락앤롤 댄스 하고 그럼 갖다 썼네. 갖다 써놓은 거네. 근데 그걸 아마 그 리메이크한 것처럼 했었겠죠. 설마. 그게 그 전략인 것 같아. 그거하고 표절하고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표절인지 갖다 쓴 건지 오마주인지 모르겠네. 나나라요도 사실 나중에 이거 한번 몰아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